네, 안녕하세요. 저 캐티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다, R, 라디오를 레이저, L로 바꿔서 이제 라이다라는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사용해서 레이더처럼 물체까지의 어떤 거리를 빛으로 이제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라이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물체에 대한 어떤 거리 정보가 뭐 요구되는 산업 분야가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무이동체,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안전 운행, 그다음에 뭐 로봇과 같은 경우 로봇의 어떤 그 머신 비전, 그다음에 뭐 드론의 어떤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등등해서 그 거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 이제 제품들이 시장에 급속도로 빨리 이제 발전을 함에 따라서 라이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그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정형 또 빔을 분산하는 빔 분산형 또는 그 빛이 이제 360도 스캔하는 스캔형, 그 다음에 이제 스캔되는 빛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채널, 뭐 4채널, 8채널, 64채널 이런 어떤 다채널로 이제 라이다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요 네 가지 타입을 다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초반에 이제 요 라이다 기술 개발하면서 많이 이제 포커싱 됐던 부분이 자동차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떤 설명은 자동차를 예시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에서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뭐 오토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차가 달리면서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이제 스탑을 한다든지, 장애물이 없으면 이제 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제 스탑 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서로서 그 자동차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주로 레이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적용되어 왔는데요. 레이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점 또는 약점을 그 대폭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레이저가 되겠고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오토 컨트롤 또는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스탑앤고 이런 쪽을 이제 많이 이제 센싱하려고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서들이 레이저 말고도 레이더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후방 감지 쪽에 쓰고 있는 춤파 등등이 있는데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행에서는 전방 쪽에 장애물 감지 쪽에는 현재 가장 먼저 이제 도입된 거는 이제 레이더 77개월을 이용하고 있는 레이더가 되겠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은 정보, 거리에 대한 정확도, 정밀도를 얻을 수 있는 이제 레이저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고요. 향후에는 이제 레이더, 레이저, 그다음에 비전을 담당하고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이다의 원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짧은 펄스의 어떤 빛을 쏘아서 그 빛이 어딘가 맞고 이제 돌아온 시간을 이제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레이저가 있는데요. 레이저에서 어떤 펄스를 이와 같이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보내면 얘가 가다가 뭐 예를 들어 먼지가 있다든지 안개가 있다든지 연기가 있다든지 그러면 여기서도 반사될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낙엽이 있다든지 뭐 눈이랑 비가 온다면 거기서도 반사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센싱하고자 하는 어떤 뭐 차량이 있다든지 사람이 서 있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장애물이라든지 방해물이 있으면 거기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반대 펄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가 있으면 레이저 윈도에서 이제 반사되는 이런 빛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안개나 뭐 눈, 비에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이런 어떤 펄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낙엽과 같은 데서 들어오는 펄스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짜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런 펄스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펄스에서 어떤 게 진짜 정보인지를 먼저 추출을 해야 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진짜 어떤 그 반사파다 이러면 요 반사파가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아주 빠른 클럭을 발생시켜서 갔다가 들어올 때 클럭이 몇 개 있는지,
통해서 이제 그 시간을 추출을 하고요. 시간을 다시 이제 거리로 환산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다 해서 TOF, Time of Flight, 그러니까 빛이 비행한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측정한 시간이 1나노세크다. 1나노세크 같으면 왕복해서 6.6m에 대한 어떤 거리 정보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10cm를 보겠다 이러면 뭐 1나노를 훨씬 더 작은 수십분의 1 나노에 대한 어떤 시간을 이제 측정해서 그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자동차에 이제 적용될 경우 이제 타고 있는 차량에 이제 어딘가에 이제 탑재를 시킬 거고요. 탑재된 라이다는 이제 전방을 보게 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 전방 차선에 위치한 차량, 그 다음에 좌측 차선, 우측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센서, 이렇게 한 세 분면을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송광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송광부는 기본적으로 전방, 그다음에 좌측 차선에서 이제 들어오는 차량 감지, 우측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 감지하는 그런 어떤 세 부분을 한꺼번에 감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물체가 들어와서 반사돼서 들어온다면 그걸 다시 이제 수광 쪽에서 읽어들여서 신호 처리해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어떤 정보를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제 추적하다 보면 상대 속도, 앞차와 내 차의 어떤 속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래서 거리와 속도를 이제 추출하는 게 그 자동차에서 쓰이고 있는 그 라이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개의 분면을 쏘는데 세 개의 어떤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쏠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레이저를 가지고 빔을 분할시켜서 이제 세 군데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한 쪽은 하나의 레이저를 가지고 세 개의 어떤 빔을 분할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빔 분할 광학계를 먼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렌즈 하나의 레이저가 하나의 렌즈를 투과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빔이 세 개로 이제 분할되는 이런 어떤 송광 쪽 렌즈. 그다음에 수광 쪽도 이제 수광은 세 개의 중앙, 좌측, 우측에서 오는 세 개의 어떤 광원을 다시 이제 받아들여서 볼 수 있는 수광 쪽, 뭐 그런 쪽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주 짧은 펄스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속으로 빛을 내보냅니다. 계속 연속해서 뭐 1초에 한 10,000개, 20,000개의 어떤 펄스를 만들어주는데 먼 거리까지도 가서 반사해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한번 빛을 내보낼 때 굉장히 높은 70와트 이상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레이저를 이제 생성해서 고속으로 이제 발진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 거와 관련되는 어떤 레이저 이제 구동 드라이버 이런 쪽이 키가 되는 기술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펄스 모양을 잘 만들 것인지 뭐 등등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들어온 빛을 아주 작은 신호 어떤 빛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증폭시켜서 충분히 어떤 작은 신호에서도 의미 있는 그 정보값을 얻어내는지 뭐 그런 것들 우리 이제 전체적인 어떤 보드에서 해야 될 어떤 역할이 되겠고요. 이 신호 처리 보드의 어떤 일종의 사양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50m 또는 100m를 본다 그러면 파워봇이 얼마 있고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의 어떤 세기는 얼마가 될 건데 얼마만큼 증폭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목표값을 가지고 이제 그 보지 설계, 보드 제작, 증폭기 뭐 등등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어떤 신호 처리가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렌즈에서부터 신호 처리부,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 이제 추출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거리에서부터 다시 이제 상대 속도를 추출하는 알고리즘, 때로는 이제 빛이라든지 뭐 의미 없는 어떤 반사 펄스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제거할 것인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외란 또는 노이즈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런 어떤 알고리즘까지 순수하게 연구소에서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미국의 콘티넨탈사 제품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제가 개발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보시는 어떤 송광 쪽 렌즈에서 3분할로 이제 나간 광이 요 윗단에 이제
수광 렌즈가 비춰져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들어온 빛을 가지고 이제 신호 처리를 해서 거리와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 쪽에서는 이제 뭐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픽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내 차에서 중앙 쪽, 왼쪽, 오른쪽에 대한 어떤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리에 있으면 다른 거리, 또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추출할 수 있는 UI가 함께 개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실 것 같으면 실질 거리와 센싱한 거리가 거의 잘 일치하는,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차를 가지고 이제 데모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풍선차를 만들어서 뒤에 있는 차에다가 저희가 개발한 라이다를 장착시켜서 차와 유사한 환경에서 이제 필드 테스트까지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리에 대한 어떤 그 정밀도, 해상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반사되는 물체가 갖고 있는 형태라든지 색깔 등에 따라서 반사되어서 들어오는 펄스의 쉐입 같은 것들이 많이 틀립니다. 이 쉐입을 어떻게 맨 위로 잡을 것인지, 중간을 펄스의 어떤 반사파로 볼 것인지 등등에 따라서 거리에 대한 값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왜곡 보정하냐, 흔히 이야기하는 그 객체의 뭐 쉐입이라든지 색깔 등에서 나타나는 에러를 웍 에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하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까지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 힐스 테스트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가 힐스 테스트도 수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게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지 않지만 이제 가다가 지금 앞쪽에 풍선 모양의 차가 있는데 이제 충돌할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센서가 차를 이제 제동시켜서 스탑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제 충분히 또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다시 이제 차량에게 이제 그 이동을 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도 뭐 똑같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타고 있지 않지만 앞에 목표물이 이제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스탑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저희 캐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떤 라이다 관련되는 어떤 기술은 뭐 크게 나누면 이제 송신 쪽, 수신 쪽에 관련된 어떤 광학적인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송신에 필요한 레이저 구동 기술, 또 수광 쪽에서 신호 증폭 기술,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그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그런 기술 뭐 등등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기술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거는 그 라이다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컨셉이 될 수 있는 레인지 파인더인데요. 레인지 파인더 중에서 그 CCTV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형화시키는 레인지 파인더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어떤 수요처 대기업인데요. 대기업에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한 거는 CCTV 도움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형의 그 레인지 파인더를 개발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는 담배값 크기 한 2분의 1 되는 아주 소형의 그 라이다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대기업 쪽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스캔 타입의 레이저 기반의 라이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모듈 형태로 되어 있다고 장점인데요. 이 모듈화는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센서부, 그 다음에 회전부, 신호처리부 요 각각이 모듈 형태로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부 쪽은 아주 기본적인 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레인지 파인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 채널 수를 4채널, 8채널, 16채널 늘리겠다 이러면 이쪽에서 뭐 다른 쪽에 어떤 큰 변화 없이 저희가 센서부 쪽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회전부는 그 회전할 때 스캔 속도라든지 스캔에 대한 어떤 각 분해능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이 이제 모듈 형태로 상호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신호 처리부도 이쪽에서 이제 몇 개의 채널에 대해서 신호 처리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어떤 정밀도를 갖고 노이즈 제거하고 증폭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듈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부, 회전부, 신호 처리부가 각각 이제 모듈화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응용 분야라든지 아니면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그에 맞도록 각각 모듈만 기능을 업시키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채널 확장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채널이 이제 확장이 되려면 레이저 개수가 뭐 단 채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6채널 같으면 그 레이저 개수가 16개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보통 하나의 레이저가 갖고 있는 패키징되어 있는 폭이 한 5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개 같으면 그걸 다 모아놓으면 한 8cm 정도가 되겠고요. 8cm 같으면 성공할 수 있는 렌즈는 한 20cm 이상으로 커져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센서부 쪽의 어떤 광학 구조라든지 뭐 등등의 큰 변형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는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레이저 칩을 칩 형태로 집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레이저 칩 폭이 한 200마이크로 되는데 200마이크로를 뭐 4채널로 하겠다면 200마이크로짜리 4개가 들어가니까 한 800마이크로 그 다음에 뭐 16개 된다 할지라도 한 3mm, 4mm 내에서 그 광원을 16개로 집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센서부 쪽의 어떤 광학 구조가 따로 크게 손볼 필요 없이 확장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센서부가 독립적으로 이제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 되면 그 확장된 채널수에 맞도록 신호처리부도 신호처리 보드만 확장을 시키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라이다 기술은 그 레인지 파인더와 같은 어떤 고정형,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콘티넨탈사가 개발해서 지금 볼보에 장착하고 있는 그 빔 분할 타입의 어떤 라이다를 저희가 개발했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캔할 수 있는 스캔 타입인데 이제 단 채널, 그다음에 이제 스캔 타입인데 8채널, 16채널 뭐 이런 쪽이 저희가 지금 기술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그 데모가 가능한 쪽은 그 고정형과 일부 각도에서만 스캔하는 레이저 펜스 이런 쪽은 지금 현재 데모가 가능하겠고요. 지금 싱글 채널인데 360도 회전하는 쪽, 다 채널인데 360도 회전하는 이런 쪽은 한 2개월 후면 저희가 지금 데모가 가능한 형태로 되겠고요. 현재는 그 두 가지 모델은 기술 개발의 어떤 막바지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데모가 가능한 모델에 대해서는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소개드릴 라이다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이게 레인지 파인더 고정형이 되겠고요. 이게 그 콘티넨탈사 제품이 되는 그 빔 분할형.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스캔 타입, 스캔형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개발한 쪽이 저희가 이제 라이다 이쪽이 되겠고요. 요거는 아까 그 잠깐 PT에서 말씀드렸지만 송광 렌즈 통해서 빔이 이제 세 개로 분할돼서 나가게 되겠고요. 이쪽 이제 수광 쪽이 있어서 한쪽은 이제 중앙 쪽, 한쪽은 좌우에서 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라이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PT에서 이제 실차 테스트까지 이제 했던 그런 어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나올 모델은 요거보다 훨씬 더 작은 지금 모델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쪽 그 스캔 타입도 그 우유팩 정도 되는 사이즈로 360도 스캔하는 그런 타입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목적, 특히 뭐 지하철의 어떤 그 스크린도 대신에 뭔가 센서로서 쓸 수 있는 그 레이저 펜스라든지 안 그러면 보안 쪽 등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레이저 펜스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아까 저 데모를 PT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CCTV에 들어가서 거리값만 이제 뽑아가는, 안 그러면 레인지 파인더 그 모듈에 들어가서 거리값만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모니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거리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펄스가 이제 1초에 한 수만 번, 만 번 이상 되고요. 그 중에서 뭐 100개면 100개, 안 그러면 1000개면 1000개 단위로 에버리징을 해서 이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바뀌면 값들이 이제 계속 바뀌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쪽은 지금 가로축은 이제 지금 레이저가 쭉 스캔을 하면서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세팅한 값 이상이 나온다든지 어떤 범위가 나오면 이제 알람이 뜨도록 되어 있고요. 뭐 이쪽 스캔 스피드는 굉장히 지금 데모를 위해서 낮춰놨는데, 그 원하는 경우는 뭐 600 rpm 또는 다시 말해서 1초에 한
뭐 10번 이상 스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동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스캔 타입은 지금 현재는 360도 스캔하면서 그 스캔 각도하고 거리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레인지 파인더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거리 값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페이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소형화되고 채널 수도 많아지고 360도 스캔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소개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데모 가능한 라이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한 뭐 2개월, 3개월 후면 다른 어떤 데모 버전이 나오면 뭐 오늘 같은 자리가 됐던 다른 형태로 됐던 저희가 개발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개발된 내용, 안 그러면 향후 일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뭐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 보유 기술에 대해서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상담 드릴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대응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부품연구원 라이다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